자, 이제 지금부터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무엇이냐? 화학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와 뭐가 핵과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 아주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온결합이 있는데요. 이온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큰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말은 얼마 정도의 차이냐? 약 1.7 정도 차이입니다. 1.7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기율배상에서 가장 이쪽에 있는 원소가 프란지움이라는 원소고, 얘의 전기 음성도가 0.7 정도 됩니다. 여기 2주기 17쪽 가장 전기 음성도가 센 놈인데, 여러분들 알듯이 플로린이죠, 그죠? 4.0이에요. 이 두 개 전기 음성도를 빼보세요. 빼면은 4 빼기 0.7이라서 3.3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을 규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도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의 결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얼마다? 한 1.65 정도, 약 한 1.7 정도 되면, 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쉽게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속,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이온결합은 없어요. 왜 완벽한 이온결합이 없느냐?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화학결합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란슘하고 플로린 이런 것들이 결합을 했다 쳐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양이온에 있는 어떤 핵, 그죠? 이 핵도 플로린 주변에 있는 전자들의 당긴 효과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단 말이죠. 사실 이온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자가 완벽하게 음이온 쪽으로 완벽하게 쏠려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쏠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밑에 거 개수로 한번 맞춰보자. 나트륨이 2개가 되면 되고, 그지? 1,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만들어진 이 화합물이 뭐다?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그래서 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고체 상태로 되어 있죠. Cl은 염소 가스고요. 얘는 고체입니다. 그죠?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성질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자, 처음에 전기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기전도성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전기전도성은 전하를 띤 입자의 이동입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온성 고체 NaCl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는 결정 구조가 결정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결정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체를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런 결합들이 전부 다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인 거지, 그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합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은 양이온은 양이온 쪽에, 음이온은 음이온 쪽에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전하를 띈 입자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입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을 고체 상태에서 띨까 안 띨까? 예, 안 띄죠, 그죠? 안 띨니다. 액체 상태가 된다는 말은 얘들이 입자 하나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나트륨 양이온과 Cl 음이온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액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을 띨니다. 수용액 상태는 어떨까요? 수용액 상태는 전기 전도성을 당연히 띄겠죠, 이것도.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의 정의는 전하를 띤 입자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얘들은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다? 상태 변화하고 관련 있는 거다, 그치? 상태 변화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은 상태 변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자들의 배열이라든지 입자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태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녹는 점 끓는 점과 관련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액체 상태로 변하고 싶어요. 액체 상태로 변하고 싶다면 무슨 힘을 끊어야 된다? 요런 힘들을 끊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이 빨간 색깔 힘들은 뭐라 그랬어? 화학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이 이온 결합은 엄청 어떨까요? 예, 엄청 강합니다. 그죠? 엄청 강해요. 다시 말하면 얘들을 끊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면 분자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분자 상태가 아니다. 분자인데, 그러면 분자들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CO2 분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배열됩니다. 배열돼요. 고체 상태도 배열이 돼요. 결정 구조로 배열이 됩니다. 결정 구조로. 근데 이걸 이제 분자 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화학 결합이 아니야. 이건 분자간 힘이지. 분자간 힘이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분자간 힘은 끊기가 쉬워, 어려워? 끊기가 쉽죠. 다른 것보다 쉽죠. 다시 말하면 분자간 힘은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자간 힘과 화학 결합을 비교를 하면 어느 게 훨씬 세다? 화학 결합이 훨씬 셉니다. 분자간 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팔짱 끼고 있는데 그 팔짱을 푸는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학 결합을 끊는다라는 것은 선생님 몸에 있는 팔을 끊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엄청 강하다고. 뭐가? 화학 결합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화학 결합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어떤 분자 결정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자간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고, 상태 변화는 분자간 힘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자간 힘을 끊어내는 정도의 에너지가 있으면 된다. 근데 어떤 이온 결합 물질처럼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결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그지? 화학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는 하나하나 끊어내기가 쉬운 게 아니다.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녹는 점 끓는 점 높을 거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분자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분자 상태가 아니니까 상태 변화는 분자 간 힘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뭐랑 관련이 있다? 저거나 화학결합과 관련이 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떨까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죠. 그죠? 높습니다. 상온에서 뭐로 존재해? 그래서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극성이 큽니다. 그죠? 극성이 커요. 극성이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잘 녹겠죠.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 앙금인데, 앙금이라는 것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HCl, PbI2, CaCO3 이런 것들이 있고, 앙금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앙금 다 뭐랑 관련이 있냐? 화학 결합력이랑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서 결합력이 강해. 그러면은 이 결합을 끊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러면은 뭐로 존재한다? 이온 결합성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이 결합력을 나타내는 거는 이 밑에 나오긴 지금 여긴 없네. 어쨌든 결합력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정장기적 인류애랑 관련이 있지, 그치? 그래서 F는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을 할 때 이거는 거리죠, 그죠? 거리가 짧을수록, 그리고 전하량의 차이가 클수록 이 이온 결합력이 세지는데, 이온 결합력이 매우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강해지면 이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강한 이온 결합을 끊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상태 안정성과 수용액 상태 안정성을 비교를 해서 어느 안정성이 크면, 수용액 상태 안정성이 크면 뭐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수용액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이온 상태 안정성이 크면 뭐로 존재하려고 할까? 당연히 그 이온 결합 화합물, 그죠? 이온성 고체 형태로 존재하겠죠. 이온성 고체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더 강한, 안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앙금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줄을 내가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밀었다고 생각해보자. 이쪽으로 이렇게 밀었어. 밀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었고, 플러스 있었고, 마이너스 있었고, 플러스 있었고, 마이너스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 움직이죠. 움직이면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쪽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쪽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지? 순간적으로 이 사이에 엄청난 반발력이 생기겠죠. 전체적으로 다 반발하잖아. 선생님은 지금 평면으로 그렸지만 얘들이 다 어떻게 있어?
다 3차원 입체 구조로 돼 있잖아. 그럼 3차원 입체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밀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끼리 가진 반발력이 순간적으로 많이 생겨버리니까 그 층이 그냥 그대로 그냥 확 뜯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죠? 결과적으로 힘을 가하면 잘 부서지는 거는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결합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이건 강한데 뭐 때문이냐? 밀면 살짝이라도 밀려버려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같은 전압끼리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생긴 엄청난 반발력 때문에 얘들이 끊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걸 한번 활용을 했다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갖고 올게. 보세요. 이온 반지름이 크다. 그럼 이온 결합력이 어떻다? 얘가 커지잖아. 얘가 커지면은 이 값은 작아지겠죠. 그럼 이온 결합력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녹는 점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줄어들 거다. 작아질 거다.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온 전하량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온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이온 결합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녹는 점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두 조건 때문에 약간 화학결합인데도 녹는 점이 끓는 점이 높다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게 뭘까? 이온 반지름 크면서 이온 전하가 작은 거.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반지름이 커요. 주기적 성질할 때 반지름 큰 거는 어느 쪽에 있어요? 족 중에서 좀 작은 쪽에 있죠, 그죠? 왜냐면은 요렇게 지금 생기니까, 그지? 그러면서 이온 전하가 작아야 돼, 금속이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족, 2족, 13족 중에서 어떤 거야? 이게. 뭐야? 1족. 1족은 그래서 생각보다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지 않아요. 매우 낮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거리에 의한 에너지 변화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보면 에너지 축이고 거리예요. 핵간거리입니다. 핵간거리. 당연히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여기를 D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시 써줄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여기가 D예요. 알겠죠, 그죠?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에 있는 이 핵간 거리가 있고 핵간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거의 처음엔 무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상호작용 안 하는 상황에서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반발력이 생기고 인력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먼저 생길까요? 생각해보면은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다가오면 당연히 서로 땡기겠지. 그럼 인력이 먼저 생겨요. 인력이 먼저. 반발력은 처음에는 거의 없겠죠. 왜냐면은 완전히 막 반발력이라는 건 사실 같은 전하에서 반발력이라는 건 언제 생기겠어요? 공간적 배치가 겹치면 반발력이 확 커지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없다가 반발력은 어떤 거리가 일정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확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반발력이 아니라 반발력의 에너지 변화라고 했어. 선생님 저번에 이야기했지. 반발을 심하게 하면은 지그들끼리 막 떨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은 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지는 거지. 불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 상태가 어떻다? 낮다, 높다. 높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반발력은 에너지를 더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인력은 자기들끼리 결합을 해서 결합을 강하게 하면 그만큼 더 안정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인력에 의한 효과는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낮추는 효과.
그러면은 지금 이 에너지는 뭘까요? 지금 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합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이렇게 나타내서 내고 있어. 그럼 에너지가 처음에는 제로였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에너지가 낮아지죠.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이 안정해진다 이 말이었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더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갑자기 확 증가한다, 그지? 무슨 효과 때문에? 반발력 효과 때문이지. 반발력이 너무 세서.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 에너지는 뭡니까?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 결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결합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합해지면서 안정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큼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만큼이 됐을 때 가장 안정하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결합을 이 거리만큼 올 때 이룰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자, 거리 D가 D1보다 커요. 얘보다 이쪽 편이야. 그럼 무슨 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해? 인력의 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죠. 그 다음에 D가 D1보다 작아요. 다시 말하면 이쪽 편에 있어, 이쪽 편에. 그럼 어떻게 될까? 뭐 반발하겠지, 반발하겠지, 그치? 반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클 거야, 그치? D가 D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D1.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결합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합거리. 다시 말하면은 인력과 반발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같아져 있겠죠. 에너지하고 헷갈리지 마.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인력이 아니고 반발력이 아니야. 힘하고 에너지는 달라. 이 원은 뭐라 그랬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지는 정도다. 아까 이야기했지, 그지? 결합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이온 결합력에 비례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했던 거 잠깐 복습하자면 화학 결합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 전자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 그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결합을 내가 바라볼 때 요런 그 높은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넓은 개념에서 딱.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있을 거다. 얘가 뭘까?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플러스는 뭐야? 금속 양이온이지. 얘가 플러스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야? 자유전자지, 그지? 그래서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가 있다. 금속 결합은 자유전자만 잘 이해를 하면은 거의 99.9%까지 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자유전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자유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기전도성을 가진다. 선생님, 전기전도성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어? 전하를 띈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느냐, 그거를 살펴보면 된다 그랬지. 네. 근데 이제 전자가 이미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럼 전기전도성이 있겠구나. 지금 이게 어느 상태인 거야? 고체 상태인 거지. 고체 상태 띄네, 그지? 언제도 띄어? 액체 상태도 똑같이 띈다. 네. 액체 상태도 똑같이 띈다. 그러면은 열 전도성은 어떨까? 열 전도성. 열 전도성은 있고 그냥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좋다 이렇게 말하기 더 좋지. 그럼 열전도는 뭐야? 전기전도랑 열전도가 뭐가 달라? 전기전도랑 열전도가 뭐가 달라? 이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야 이제 딱 정리가 되거든. 전기전도는 말 그대로 전류의 흐름이잖아. 그지? 열전도는 뭐야? 열의 흐름이지. 네. 열의 흐름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열 전도성이 좋다는 그 말은 열이 빨리 잘 흘러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열이 빨리 잘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네. 뭐 때문에? 선생님 아까 전에 뭐만 잘 이해를 하면은 금속 결합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자유전자만 잘 이해하면 된다. 전자가 뜨거워요. 열이 항상 뜨겁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지. 물론 온도가 열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뭘 가지고 있어. 뭐 운동 에너지든지 뭐든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지 사실은. 열 전도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뜨거운 거를 그 뜨거움을 전달한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이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지. 그렇지 않니? 그래. 그럼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럼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딴 놈이 가지고 있는 걸 지가 뺏어가 가지고 걔를 또 움직이면서 또 딴 놈한테 또 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갈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전자들이 뭐 움직이면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막 빨리 전달해 줄 수 있겠지. 이게 뭐야? 열 전도지. 그지? 에너지야 뭐 여러 가지 방향 바뀔 수가 있잖아. 그 작년 연세대 문제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연돌이와 세순이의 대화를 보고 그 대화 안에서 그 잘못된 표현에 반박을 해보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대화 중에 하나가 뭐 이거였어. 고에너지 저칼로리. 칼로리가 에너지잖아. 그지? 고에너지 저칼로리.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에너지가 높고 칼로리가 낮대. 이거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래?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인지. 열 흐름이라는 건 에너지야, 에너지, 그지? 에너지 흐름이야, 그지? 에너지 흐름. 에너지가 잘 흘러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전자가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열 전도성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연성 전성이 있다. 뽑힘성, 펴짐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구부려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늘어나고, 그지? 진짜 금인지 알아보려고 이빨을 이렇게 한번 깨물어 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딱 이빨 자국이 딱 생기잖아. 그게 뭐야? 그게 연성 이런 거지. 그 왜 있냐는 거지. 자유전자. 자유전자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얘는 다 이해하기가 정말 편해.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가 있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은, 봐봐. 화학결합은 뭐라 그랬지?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랬지. 네. 그럼 여기서만 말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라고 그랬어? 양이온하고 자유전자라 그랬지. 그럼 이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얘가 움직여.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화학결합이 위치도 바뀌고 세기도 세졌다가 작아졌다가 세졌다 작았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화학결합 자체가 유연하다. 유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약하다고 말하는 거는 물론 이온결합 같은 것보다는 약하겠지. 근데 유연하지. 확실하게. 유연하니까 구부릴 수 있다는 거지. 이온결합은 어떻게 돼? 세게 힘주면은 이렇게 걔들 사이 결합이 매우 강하긴 하지만은 그 아주 강한 힘을 줘서 그 살짝 옆으로 딱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반발력이 생겨서 빵 떨어지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구부리면 구부리는 대로 다 구부릴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이 결합이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결합들이다. 맞지? 자, 그리고 또 자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상온에서 자유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변경이 가능해. 선생님이 예전에 그거 보여줬지. 빛과 분자의 어떤 거동의 그거의 관계 해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엑스레이, UV, IR, 비지블, UV 비지블, IR, 감마레이 있고, IR,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이쪽으로 할수록 강한 빛이고 이쪽으로 할수록 약한 빛이잖아. 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할 때도 이런 관점이 있으면 나중에 볼 때 조금 그 써져 있는 말들 표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 근데 모르면은 이거 뭐더라. 선생님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몰랐어. 나중에 보다 보니까는 분자분광학인가 그걸 배우는데 보니까 그게 딱 적혀 있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이제껏 몰랐지? 딱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때부터. 감마레이는 핵의 형태를 변경하는 빛이야. 저번에 이야기했지, 그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붙어 있는 핵을 요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꾼다. 핵이 움직여서 핵 형태를 변경하는 거야. 엑스레이는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바로 이온화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이온화를 시켰는데 그냥 최외곽 껍질을 이온화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껍질도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것도 바로 딱딱딱딱 때려가지고 걔를 이온화 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고, UV 비지블은 전자 준위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전자 준위 변경. 여기서 우리 나온 게 뭐야? 보어 이론 이런 거 나왔었지. 그죠? 어우 좋아, 잘 기억하고 있네. IR은 뭐야? IR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분자가 어떤 CO2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게 있을 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잠깐 변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시소링 시소처럼 가위질하는 거 있지. 가위질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진동을 하게 만드는 게 IR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빛은 뭘 하는 거냐면은 분자 회전을 시키지. 분자 회전. 이게 뭐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안에다 넣으면 거기 막 불이 막 나가지고 막 그 대표 오르는 게 아니지. 그 안에는 분자들이 도는 거야. 분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지. 분자들 회전을 시킬 수 있어서 그 회전하는 그 회전 에너지를 가지고 분자들이 에너지가 대표지는 거야. 라디오 웨이브는 뭐 하는 거야? 전자 회전 시키는 거야. 전자 회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던 걸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궤도 안에서 얘가 회전하는 그 형태에서 얘가 지금 뭐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엄청 강한 거야. 이게 되게 약해. 이쪽으로 갈수록 강하고. 대충 감이 오지, 그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보면은 상온에서 자유전자가 지금 전자들이 있잖아. 얘들도 뭘 가지고 있겠어? 준위를 가지고 있겠지. 네. 근데 그럼 상온에서 있는 이런 비지블 영역의 빛 같은 거를 금속이 받았어. 이런 금속이 상온에서 비지블 영역의 빛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앞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돼? 들뜨겠지. 잠깐 들떴다가 또 다시 또 가라앉을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상온에서 어떤 온도 조건이라든지 어떤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얘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아주 잠깐 들떴다가 다시 또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때 뭐가 나온다고? 또 빛이 나오겠지.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광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 관점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사실 요 관점만 제대로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도 요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대충 배우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닌데. 자, 분자 상태가 아니지 이것도, 그지? 네. 분자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한 이런 상태 변화들은 분자간힘하고 관련이 없다, 그지? 뭐랑 관련이 있다? 화학결합과 관련이 있다. 선생님 이야기했지? 화학결합과 분자간힘의 차이. 둘 다 정전기적 인력 같은 게 비슷해요, 그죠? 얘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즐겁게 막 끌어당긴 이런 거고, 화학결합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결합이야. 근데 얘는 그냥 딱 붙어 있는 거 말하는 거고, 얘는 뭐야? 그냥 슬쩍 그냥 그죠? 그런 거죠. 수소결합 정도 되면은 그 연인들끼리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잠깐 악수하고 손 놓고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분자간힘이야. 그럼 이제 화학결합이랑 이것도 이제 세기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화학결합이 더 세겠지. 쌤, 녹는 점, 끓는 점 있는 거 분자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분자 상태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잖아. 녹는 점 끓는 점이 분자 상태가 아니란 말은 얘가 분자간힘이라기보다는 화학결합이랑 상태 변화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화학결합이랑 관련이 있고, 화학결합은 분자간힘보다 훨씬 더 세니까 그래서 얘들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해돼? 네. 근데 이것도 있잖아. 좀 웃긴 건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고분자 있지. 고분자하고 뭘 비교하냐면은 알칼리 금속을 비교를 해. 어느 게 더 끓는 점이 높을까? 녹는 점이. 고분자가 더 높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게 맞죠? 완전 다 뻥이잖아요. 잘 생각해봐. 고분자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고분자가 분자량이 적어도 만 이상, 분자량이 만 이상, 알겠어? 그 정도쯤 되면 어떻게 돼? 만보다 더 크니까 분산력 자체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엄청나게 커지니까 뭐보다 알칼리 금속보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자간임이 뭘 압도할 수 있다고. 분자간임이 화학결합을 압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안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지. 알칼리 금속은 선생님 그럼 녹는 점이 얼마쯤 돼요? 이거 한 5, 60도 정도? 엄청 작지? 네. 왜 그래요 선생님? 생각해봐. 뭐 때문일까? 얘가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얼마야? 플러스 1까지. 알칼리 금속이니까. 여기는 전자도 하나밖에 안 나오지. 네. 그럼 전자 개수도 작고 여기도 플러스 1가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이런 결합력은 작아요. 다른 금속보다 작겠지. 네. 뭐보다? 마그네슘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겠지. 네. 이가 양이온들이 있고 얘도 전자 몇 개씩 나와 거기다가 2개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렇지 않냐? 같은 4개를 비교를 해봐도 전자가 지금 8개에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 결합력 자체도 세고. 2개. 그럼 훨씬 센 거지. 훨씬. 조금 센 게 아니라 훨씬 센 거지. 그지? 그래 그런가. 그러니까 화학 결합력 자체가 세니까 이거는 뭐 따질 것도 없지. 그래서 알칼리 금속 정도 되면은 얘하고 비교할 때 얘가 역전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것 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약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런 스케일의 어떤 의미를 알아야 돼. 스케일의 의미. 항상 과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스케일의 의미를 이해를 해요. 그럼 수소결합이 그럼 세다 그러는데 그럼 수소결합이 항상 세냐는 거지. 그건 아니야. 그거 쉽게 말하면 이거지. H2O도 액체거든. 근데 노말 옥테인이라고 해서 C8H2N 플러스 2니까 18 정도 되냐? 18이죠, 그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녹는 점을 비교를 하면 얘가 더 높을 것 같잖아. 수소 결합하고 얘는 분산력만 있는 분자인데 그냥 그 C하고 H 사이 결합밖에 없으니까는 얘는 거의 무극성 분자란 말이야. 얘는 극성 분자인데다가 수소 결합도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더 녹는 점이 높아.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네, 수소 결합이요. H를 주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그렇지. F하고 O하고 N이 있을 때 여기 뒤에 나오는데 요게 수소 결합이지.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비모면성 이렇게 있어야 돼. 요게 수소 결합이거든. 엄청나게 강한 결합이야. 근데 이 두 개만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커. 뭐가? 얘가 더 녹는 점이 더 높다고. 녹는 점이 높다. 그럼 뭐지? 지금 우리가 지금 관찰한 게 잘못됐나? 그건 아니야. 수소 결합이 강한 건 맞는데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자량 비슷한 거 안에서는 수소 결합이 큰 놈이 훨씬 더 높은 경향성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커서요. 너무 분자량이 크니까. 얘는 18밖에 안 되는데 얘는 얼마야? 96에다가 4 빼고 14, 그 114네, 그죠? 많이 차이 나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스케일에 대한 느낌을 조금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화학 결합인데 그럼 C하고 H 사이 결합은 결합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 뭐 요런 느낌. 요거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돼. 단위가. 이걸 엉스트롱이라 그래. 1 엉스트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단위야, 단위. 나노 마이크로 뭐 이런 것처럼 단위야, 단위. 10의 마이너스 10승을 1 엉스트롱이라 그래. 이제 얘 단위는 뭐 만약에 교수님이 나중에 뭐 네가 화학을 배우는데 혹시나 뭐 질문이 나왔는데 막 이런 질문 하셨다. 그럼 이제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엉스트롱 단위입니다. 그러면 오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 아, 쌤. 그거 다이아몬드 불꽃이 어떻게 돼요? 해봐라. CO2로 변한다니까. 진짜 없어져요. 없어져. 궁금하면 해봐. 알겠지? 아, 그거 남을 수도 있어. 그
그을음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다 반응 안 하고 탄소 그을음. 새까만. 다이아몬드 제일 튼튼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궁금하면 해봐야지. 쫓겨나는 거야 이거. 엄마 거.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지. 전기음성호 차이가 1.7보다 작은 결합들을 공유결합이라 그래. 예외, 이거 항상 예외가 있어. 조심해. 비교를 해보자. 뭘 비교를 해보냐면은 NaH 같은 거. 선생님 나트륨 0.9잖아요. 맞아. 선생님 수소는 2.1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빼면 1.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공유결합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아 선생님 그럼 공유결합이 아니니까 그럼 이온결합이네요. 이것도 아니야. 웃기지? 그치? 웃긴데 어쨌든 공유결합도 이온결합도 아니야. 뭐 이상한 결합이야. 이온결합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온결합? NA. 수소가 비금속이라서? 수소를 비금속이라고 말하니? 글쎄. 안 됐어요. 수소족이라고 따로 이야기한다 원래. 수소는 족도 다르다. 수소족이라고 따로 이야기. 수소가 딱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놈이거든. H2O는 공유 맞죠? 그렇지, 그건 공유결합이지. 아 그럼 금속이랑 H랑 결합하면 이온결합이라고 하네요.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애매해. 애매한 결합. 대학 가면 배워. 네. 일반 화학 시간에 잠깐 다룰 수도 있고 나중에 네가 만약에 몰라 화학 쪽은 네가 물리 쪽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화학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배우게 되면 무기화학 같은 거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거 조금 자세히 배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이제 뭐 이런 결합이 뭐냐고 막 물어보고 교수님들이 애들 아무도 대답 못 하거든. 잘 몰라. 어? 자 보자.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과 전자를 통해서 결합을 표현하는 식을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러지. 근데 당연히 얘는 뭘 가지고 쓴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로 쓴다? 일반적으로 뭐에서만 써? 공유결합 물질에서만 쓴다, 그죠? 공유결합 물질. 해봐. 루이스 전자 표시해봐. 걔만 쓰면 어떡해. 답 제대로 표시를 해야지. 헷갈리고 틀릴 수 있는 거 좀 짚어줄게. 안 보이는 전자쌍은 무슨 전자 배치를 이루겠니? 아니 어떻게 배치하고 있겠니? 이 내 쌍이. 얘 주변에 내 쌍 있잖아 지금. 109.5도. 그렇지. 109.5도. 이해돼? 이 두 개씩 딱딱 붙어 있어요. 두 개씩 붙어서 있죠 지금. 선생님이 예전에 말하는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면 이거 sp3 원성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네 개가 다 같은 방향, 다 이렇게 삼연체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얘는 결합각을 말할 수 없겠지. 근데 여기는 이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써? NHC 같은 거 이야기를 할 때 요렇게 쓴 다음에 원래는 삼연체인데 이렇게 얘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줄여드니까 107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야. 원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시켜서 모르는 거지. 이걸 보면서 이거 109.5도인데 이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공부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약간 겉도는 느낌이 있는 거야. NaCl은 어떻게 하면 돼? 이온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지. 네. 어떻게 해야 돼? 얘 주변에 8개를 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게 맞아. 사실 이걸 루이스 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줄 때는 어떻게 줘? 이런 식.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지. 그치? 이렇게 해서 주죠, 그죠? 네. CL 2 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득이한 거지. 다르게 표현해서 문제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이 니한테 그 이야기 해줬지? 일본에서 논문 나왔다고. 뭐 잘못됐다. 희한하죠. 이거 선생님이 니한테 그 구라가 하도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밝혀졌다니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였지? 오비탈 이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불확정성 원리가 이거 틀렸다라고 일본에서 발표를 했다니까. 공유결합 물질의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고체 상태의 결정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 이게 조금 타당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게 조금 타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 고체 상태를 만들고 공유결합 물질을, 그러니까 뭐 온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그 자체로 만약에 고체면 그대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쭉 온도를 낮춰서 어쨌든 고체 상태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걔 결정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놈은 분자 형태로 있었고 어떤 놈은 분자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형태로 있었어. 그래서 그 결정 형태를 보고 그 결정 형태를 보니까 원자 결정이다 혹은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뭐가 다르냐? 고체 상태에서 분자로 구분할 수 없는 결정을 우리는 원자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자라는 개념이 정확해야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분자가 뭐라 그랬어? 성질을 가지면서 특정한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특정한 형태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분자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니까. 이해되지? 그게 뭐야? 탄소의 동소체, 흑연이나 다이아나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이런 것들이 있지. SiO2는 두 종류가 있어. 비정질이랑 결정형 있는데, 수정은 결정형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결정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둘 다 뭐야? 결정 구조가 있다 이 말이야. 결정 구조. 어떤 특정한 결정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결정 구조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유식한 말로 혼합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NaCl 고체, 그지? 아니 고체 말고 이거 NaCl 수용액, 그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그냥 그 결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결정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정질 이렇게도 부르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방식대로 혼합물 이렇게 쓰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혼합물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 구조가 없다는 것은 혼합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고, 혼합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얘는 어떻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 성질이 일정하지 않겠지. 우리 저번에 배운 대로, 그지? 그런 특징이 있다. 분자 상태가 아니다, 그죠? 얘도 원자 결정도 이해돼? 아까 전에 분자 상태가 아니라 그랬잖아. 분자로 구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 저거 분자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뭐랑 관련이 없다? 분자 간 힘이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당연히 높겠죠. 뭐랑 관련이 있어? 상태 변화가 분자 간 힘이랑 관련 없고 공유 결합이랑 관련 있겠지. 화학 결합 중이다. 이해돼? 네.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없죠, 그죠? 왜 없을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공유 결합으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모든 것들이 공유 결합에 연결돼 있으니까 다 지금 결합에 사용하고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지. 그럼 전기 전도성이 대부분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는 것들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흑연이라든지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흐른다. 이건 뭐 다 설명을 한 거라서 또 다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지? 선생님 피오비탈 이야기했지, 그지? 자, 그럼 이제 분자 결정을 한번 보면은 고체 상태에서 분자로 구분할 수 있는 결정을 분자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지금 결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분자로 구분되지 이거 드디어 나왔어. 분자로 구분돼. 그래서 상태 변화가 분자 간 힘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러니까 분자 간 힘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겠지. 항상 그래도 조심하라고. 알겠지? 분자량이 매우 크면 분자량이 매우 커지면은 녹는 점 끓는 점도 높아지겠지. 그지? 전기 전수성은 대부분 없겠죠. 그죠? 네. 대부분 없는데 예외적으로 산의 수용액이나 플로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통하기도 합니다. C60 70도 있어. 28도 28인가 38인가도 있어. 오, 전기를 통해. 왜 통하는지 대충 감이 오지? 네. 완벽한 평면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뭘 가지고 있어? p 오비탈들이 이렇게 다 서 있지. 그럼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옆에 있는 다른 공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전자들이 건너뛸 수 있다고. 호핑 현상이라고. 호핑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배위결합이 있어요. 그죠? 배위결합은 뭘 배울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 루이스 산염기 개념할 때 배위결합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한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분자에 일방적으로 제공한다. 근데 공유결합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한글의 어떤 그 한계라고나 할까? 아니면 지은 사람의 어떤 말주변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배위결합 자체가 이렇게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일방적으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공유결합이에요. 그랬지? 공유결합은 한글의 의미가 뭐야? 서로 이렇게 같이 쓰자 이런 거지. 그게 공유잖아. 그니까 웃긴 거야. 일방적으로 줬는데 같이 쓰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 의미가. 그래서 배위, 공유, 결합이라고 쓰는데 그럼 여기서 이 배위라는 말은 뭐에 초점을 맞춘 말이겠어? 당연히 다 준다. 글의 의미. 말 그대로 글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 거고 이 공유는 뭘 의미하는 거야? 결합. 결합의 성질. 요걸 보니까 공유결합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 이거 이해돼 안 돼? 네. 그지? 글의 의미로 써서 배위결합이라고 쓰는 거고 결합의 성질은 공유결합성이랑 똑같더라. 그래서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래서 배위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지? 말로는 반대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 보내는 거를 좀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루이스 산염기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어. 항상 이렇게 해. 전자쌍 있지? 전자쌍 가지고 배위해주는 쪽을 전자쌍이 얘를 공격한다. 이렇게 써. 전자쌍 가지고 공격했지? 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염기. 루이스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받은 놈은 공격 받은 놈은 루이스 산이다. 그 다음 H2O가 H 플러스하고 만나서 이렇게 돼요. 똑같이 해보세요. 전자쌍으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뭐라 그래? H2O를 루이스 염기. 얘는 루이스 산이다. BF3NH3는 여기에 있는 전자쌍 가지고 B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얘를 뭐라 그런다? 루이스 산. 얘가 루이스 염기.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 이야기했지. 왜 얘가 루이스 산으로 작용하고 왜 얘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는지. 정훈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용돈을 4분의 1을 삭감하셨다고. 4분의 1을 삭감하셔서 4분의 3만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학교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내가 니한테 저번에 사줬으니까 하면서 3명이 와가지고 나를 또 뺏어 먹었어. 정말 짜증이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왔어. 아빠가 이걸 보신 아빠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셔가지고 어머니 모르게 정훈이한테 용돈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와? 그러면은 이거는 루이스 염기가 탁월해서 이게 산염기 반응인 거야? 아니면 루이스 산이 탁월해서 산염기 반응인 거야? 염기가
연기가 탁월해서? 연기가 탁월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반응성의 요인은 BF3 때문이지. BF3 때문에. 옥테인 만족 못했지. 네. 4분의 4의 결합이 아니라 4분의 3의 결합만 하고 있잖아. 네. 거기다가 옆에 붙어있는 놈도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커가지고 얘를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얘 주변에 전자가 지금 엄청 부족한 상태지. 얘가 전자를 줄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 부족. 얘가 많이 부족하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야. 네. 그래서 BH3가 있지. 반응성이 어느 정도 크겠어. 빅. 아니. 얘가 더? 그치. 얘보다. 잘 뺏어가니까. 그렇지. F가 더 강하니까, 많이 강하니까. 네. H도 강해서 이렇게 가져가긴 하지만은 얘보단 얘가 더 많이 가져가겠지. 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됐지? 네. 좋아. 넘어가자.